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컴퓨터 공학의 특별한 특수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십니다. 벤자민 웰커슨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 보니까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왜 이제 PW 세미컨덕터는 반도체죠. 예. PW 반도체 랩 연구소라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벨랩 같은 그런 식의. 벨 연구소 같은. 벨 연구소. 예, 그런 거에 이제 CEO 겸 CTO라는 것도 설명 테크놀로지죠. 그렇죠. 기술이사. 네. CEO 겸 최고 경영자 겸 기술이사로 계신다. 워커슨 대표님이십니다. 근데 왜 세미컨덕터 랩 쓰냐면 네. 반도체 회사인데 반도체 회사라는 것이 뭐냐면은 껍데기 만드는 거가 한국에 맨 처음에 있었어요. 그게 네. 안암 반도체 같은 데가 껍데기 만들. 네. 그걸 나중에 암코라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 경우에는 세계 1등의 패키지 회사가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74년도에 한국에 최초로 웨이퍼 패브리케이션, 그러니까 칩을 설계하려면 칩은 웨이퍼라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만드는데 그 3인치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가 74년도에 부천 도당동에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강기동 박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햄 라디오 하시던 분인데 미국을 가서 패브리케이션 반도체 제조 공장 제조하는 거에 대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차려놓은 게 뭐였냐면 ICII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51이고 미국은 49 해갖고 그 합작 회사를 했는데 1년 있다가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갔는 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대학원에서 하는 디지털 공학을 전부 다 섭렵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들어가갖고 75년서부터 있는데 77년도에 삼성이 그때는 삼성 반도체 통신이라고 했는데 그 회사가 인수를 하고 77년서부터 그 반도체 설계를 했어요. IC 설계를. 그러니까 그 반도체라고 하면 그냥 세미컨덕터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접 회로라고 그래갖고 인테그레이트 서킷이라고 그러거든요. 인테그레이트 서킷을 만드는데 이렇게 작은 거가 아니야. 트랜지스터는 소자 하나인데 그게 여러 개 모이면은 스몰 스케일 IC 했는데 이거는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트 서킷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그때 칩이 와치 칩이었는데 한국 최초로 그걸 생산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최첨단 기술이에요. 그 정도면은 CIA에서도 신경을 곤두세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이의소 박사 물리학자 이의소 박사를 영입하려고 핵물리학자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스캔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목숨 걸고 여기 한국에 문익점이처럼 이게 그 반도체 씨를 뿌렸는데 결국 삼성에서 그러니까 크레딧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나라들만 역사를 왜곡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회사도 자기네 편리한 대로 역사를 왜곡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 이제 오늘의 본질은 그거보다 이제 제가 소개하는 건 왜냐면 오늘 이제 사전 선거가 이제 컴퓨터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부정 선거였다는 걸 오늘 밝혀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우리 월커슨 대표님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신뢰도가 가지기. 하여튼 특수 분야의 컴퓨터에
세계적인 권위자시라는 거 컴퓨터로 깊숙이 들어가면 뭐 여러분들이나 저도 뭐 저 정외과 출신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컴퓨터 분야의 특수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름도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 시티즌이신가요? 예. 미국 시민권이고 한국 시민권은 없어요. 없고 미국 시민이시고요. 이름대로 아버님이 이제 미국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뭐 백인의 피를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렇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고 미국에서 30년 공부도 하시고 이제 미국에서 사셨고 한국에도 30년 공부도 하시고 한국에 사셨고 그래서 양쪽 나라를 진짜 깊숙이 잘 아는 그런 분이고 컴퓨터에 대해서는 뭐 세계적인 권위자고 그래서 이분이 본 이번에 4.15 총선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공명선거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 저도 패널로 나갔고 우리 윌키슨 대표님도 패널로 나오셔서 이제 그때 알게 됐는데 오늘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적으로 잘못되는 건가요? 조작될 수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하드웨어도 그 1945년에 그 만든 그 본 뉴먼이라는 사람이 네. 본 뉴먼 아키텍처를 해가지고 CPU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I/O 해갖고 입출력 장치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메모리 속에는 네. 그 명령어 인스트럭션이라는 명령어가 들어가고 데이터가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메모리 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그 하드디스크에 하는 그렇게 보내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모든 것을 그 소프트웨어가 관장하는데 네. 소프트웨어도 레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속에 이 바이오스라고 해가지고 베이직 인아웃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기초적으로 돌아가고요. 아, 예. 그거 위에 그 다음에 운영 체계라는 거 오퍼레이팅 운영 체계, 시스템이 예. 들어가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어셈블리 랭귀지, 머신 랭귀지 되는데 지금 해킹해서 들어오거나 뭐 바이러스를 깔거나 할 때는 그 밑에서 노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위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아, 예. 그리고 그러니까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게 돌아가면은 앞에서 보여주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 하나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 예. 그게 그러니까 이 메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서브루틴을 부르기도 하고 네. 그걸 또 오기도 하고 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어느 부분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예, 거죠. 집어넣고 데이터를. 써넣어갖고 데이터를 하죠. 예.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이 네. 원래 돌아갔던 프로그램 말고 네. 다른 프로그램이 그 데이터를 조작을 해버리면 네. 이게 여기서 헷갈려 버릴 수 있어요. 완전히 그렇게 속일 수도 있고 예. 속이려고 하면은 무궁무진해요. 이거 한두 가지로 속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공개도 안 하고 인증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어주세요 하는 식으로 이번 사전 선거 예, 개표 시스템. 아니 제가 예. 그 선관위까지 가서 따졌거든요. 예. 그 선관위까지 5명인가 4명인가 가서 이렇게 1대1로 면담하면서 네. 따질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거기 가서 왜 그렇게 하게 되면 니네들이 프로그램을 다 짰다고 그러는데 프로그램 짠 사람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해냐에 따라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바꿀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왜 보여주질 않느냐. 그렇지. 공개해야지, 그걸.
당연히.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어이구, 그리고는 무조건 믿어주세요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심이 좋은 사람이 쓰면 괜찮겠죠. 물론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조그만 악한 마음을 들고 조작을 하겠다면 얼마든지 조작이 되는 거고요. 아,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에는 컴퓨터가 그 독립 컴퓨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실 네트워킹을 네트워킹이죠. 해요. 예, 네트워킹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 하는데 그 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연결시켜 주는 것들이 있는데 예. 이것들이 화웨이 제품이에요. 또 그러니까요. 화웨이 제품이라는 게 이게 백도어가 들어가 가지고 예. 완전히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네. 1초도 안 걸려서 중국에다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중국에서 1초도 안 걸려서 한국으로 볼 수도 있고 개입이 될 수 있고. 아하. 제가 그 미국 IBM에서 CPU를 회로 설계를 했는데 IBM에서 회로 설계를 하셨어요. 예, 한 컴퓨터 10년, 하드디스크. 예. 아니야. CPU 자체 회로. 예, CPU 회로를 설계를 했어요. CPU 회로 설계했는데 거기서 한 10년 했는데 거기 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내 회사하고 집에서 이렇게 조작하면 조금 느렸어요. 왜냐면 그래픽을 많이 쓰는 거였는데 그게 한 10몇 년 전 얘기죠. 예. 근데 한국 가서 쓰면 더 빨라요. 여기 인터넷 네트워크가 발달해 있으니까 여기는. 한국은 광 케이블로 이미 그게 다 됐고. 예. 그리고 이 네트워킹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와서 조작을 할 수도 있고 리모트 컨트롤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예, 다, 그렇지. 그래서 미션 임파시블에 보면은 CIA 버지니아 랭리 가가지고 빼온다고 탐 크루즈가 어떤 짓을 해요?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그렇죠. 선에 카드를 빼가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트워킹이 없으니까. 그러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네트워킹이 되면 그 중간에 이걸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록을 전부 다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놓으면 되는데 요번에 보니까 뭐 5월 1일이면 폐기해버리 계약 끝나가지고 뭐 날린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서류 같은 것도 몇 년씩 보관을 하는 건데 이 선거한 결과를 종이를 파쇄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 데이터를 날려먹는 것도 안 되는 건데 그거 한다는 소리가 들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또 디버깅을 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를 어느 데다가 써놓고 딴 놈이 그걸 바꿔치기를 한다. 그러면 이놈은 모르고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멀쩡한 프로그램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 네, 증거를 그렇게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전체를 뒤져가지고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이상한 조작을 하는 것까지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지금 얼뜻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작한 집단이나 사람은 따로 있고 선관위 자체에서는 조작한지 모르고 쓸 수 있겠네요. 이 프로그램과 안전하다고 믿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럴 수도 근데 있죠. 조작은 중국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서 특정인에 의해서 조작이 들어갔는데 선관위는 안 짰어. 그래서 선관위는 우리는 뭐 문제 없어 이렇게. 아니야, 그건 짜긴 짜는데. 짜요? 짜야 돼요. 왜냐? 이거를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데이터를 어디에다 숨겨놓은 걸 가르쳐줘야지 그걸 가서 고치지. 그렇구나. 그 정보를 가르쳐줘야 돼. 왜 그 아이폰이 딱 락킹되면 풀지도 못하고 하느냐? 애플 컴퓨터는 공개를 안 해요. 정보 공개를. IBM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공개가 안 돼서 그래요. 누군가가 바깥에서 들어와서 그 짓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허용을 시켜줘야 돼요. 아, 열어줘야 되는군요. 예, 약간. 일종의 어디에 어떤 부분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걸 정보를 가르쳐 줘야지 알지. 최고위급 누군가는 그러면 그거를 작당에 동조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최소한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하. 프로그램 한 사람은 알죠. 최소한 네. 한 사람은. 그러니까 프로그램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다 보면 네. 그렇게 그 다른 데서 들어와서 뭐를 할 수 있게끔 여지가를 만들어놨느냐 안 만들어놨느냐 알고리즘적으로 그렇게 네. 만들어내 그것을 가지고 캐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그 네트워킹 로그가 쭉 들어온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아, 예.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서 들어온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찾기가 쉽지는 IP 추적을 네. 쉽지 않아요. 네. 어느 정도냐면 IP 추적을 따돌리는 서버가 전 세계에 여러 군데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컴퓨터가 있으면 여기서 누가 나한테 접속을 했다면 그 IP 어드레스가 여기 있는 예. 이걸 아는데 이걸 우회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 예, 그렇게 들어올 경우에는 몰라요. 못 찾아내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들어온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실제는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예. 조작이 예. 그걸 미국에서 들어온 것처럼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예. 얘기네. 야, 이거 봐라 이거. 야.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고스트 뭐 뷰라고 해가지고 유령. 그렇게 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버추얼 머신을 쓰면 되는데 이게 한국이 그 IT 굉장히 그 강국이라고 하면서 강국이라고 보다는 많은 유저가 있다는 뜻이에요. IT가 그 강국이라는 것보다 많이 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 IT 과학기술이 강국이라는 게 아니라 많이 사용하고 네트워킹이 좀 빠르고 시장이 인터넷이 빠르고 요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삼성 같은 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예. 미국 같으면 미국의 예를 들어서 네트워킹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경우에 한 200명이면 충분히 될 회사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IBM에서 CPU 설계할 때 우리 팀이 한 200명 정도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0명이면 되는데 2만 명이 있다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100개를 갖고 있는 정도의 능력이에요. 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경영자의 경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업관이 관에 따라 달라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어느 회사 거를 갖다 쓰는데 프로그램을 갖다 쓰는데 이거를 조금 고치는 거 정도 하지 절대 그걸 더 깊이 못 들어가요. 예. 그 기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 같은 경우는 매니저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 2, 3년 일하다가 다시 리셋.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한테 그거를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다시 하고 하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회로 기술 배우려고 갔었는데 안 됐어요. 40년을. 영어는 저보다도 더 잘하는데 문화를 안 배웠어. 왜냐면 거기는 크리스찬 컬처이기 때문에 생각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방법이 틀려. 그리고 20대 엔지니어랑 60대 엔지니어가 같이 어울려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60대 엔지니어가 20대 엔지니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물어보고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미국은요. 예, 미국은 그래요. 근데 한국은
절대 그걸 못 하잖아요. 이게 예. 이 하이라키가 예. 있고 이게 뭐 그리고 자기 기술 하다가 기껏 해봐야 한 5년 하다가 매니지먼트로 가면은 다 안 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술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77년서부터 반도체 설계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있으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 2010년 11년서부터 지금까지 한국 특허 24개 등록이 돼 있고요. 아, 대표님 특허가 24개나 돼 있어요? 제가 한국에? 발명자로요. 발명자로. 네. 어유야. 24개, 이제 25개째 지금 진행 네. 중이고, 미국 특허 3개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했던 거라, 내가 발명을 했어도 교수가 책임자라고 붙여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 학교에서 날려먹어도, 제가 받을 수가 없어. 돈을 주고 사야 되냐, 오히려. 예. 그런 식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는 14개의 특허가 있고, 네. 10개의 특허는 지금 제가 내 개인으로 받아가지고, 네. 이 회사에 50대 50으로 지금 갖고 있는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회사에.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팹리스 반도체 회사예요. 팹리스 반도체가 뭐냐면 패브리케이션 리스. 그러니까 제조 공장이 없는 회사. 리스니까 없는. 예. 그러니까 그 설계만 있고 판매만 있어요. 이 중간에 패브리케이션 하는 거를 뭐라 하냐면 파운더리라고 그러는데 이 파운더리를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데 제가 하청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회사에서 세계 1등 회사가 퀄컴이에요. 퀄컴. 예. 그러니까 제 목표는 퀄컴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오, 예. 예. 그래서 지금 특허 10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원천 특허예요. 네. 그리고 통신에 관한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경우에는 특이한 경력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 또 하면서 또 그러니까 아마추어 무선에 또 빠져가지고 그 아마추어 무선도 했어요. 그러니까 통신회로서부터 통신회로의 그 변조회로, 복조회로 이런 걸 다 머릿속에 다 갖고 있는데 한국에 여기 오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걸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6개월을 그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3개월 만에 만들었는데 그때 수학으로 못 풀어놓으니까 주먹구구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56년에 존 카스터스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 디지털 통신 이론에서 더 이상 없다. 내된다 하고 딱 끝낸 거를 제가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걸 깨버리니까 MIT 박사 출신인데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선입감이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깼으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나. 그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깨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하면서 나중에 제가 10개 특허할 때는 내 특허가 내 발목을 잡았어요. 신규성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전에 있는 특허청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심사관을 면담을 하면서 심사관이 카이스트 박사 출신인데 제가 가르쳐줬어요. 다 이해를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신규성이 있다. 다 증명을 해내고 컴퓨터를 들고 가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통신 쪽에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반도체 설계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그 옛날에 한 40년 전에는 책이 없었어요. 그것을 나무 것을 알려고 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서 나무 칩을 갖다가 베껴서 보고 이해를 했어야 되거든요. 저는 삼성에서 일을 하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장사동에 가서 했어요. 어디? 여기 세운상가 장사동에 거기 가서 누가 모르는 칩
알려달라면 뜯어가지고 그 회로를 다 벗겨버려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그 이퀴벌런트한 한 회로를 만들어서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까지 하고 그러니까 거의 반도체에 미친 놈이죠. 그러니까 안지나 서나 그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CPU가 너무 재밌어서 CPU 설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CPU를 설계를 하려면 하드웨어도 알아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이 분야를 이게 조작됐다 안 됐다를 가늠하는 컴퓨터적인 면에서는 최적의 적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자시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거를 선관위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 썼는지를 밝히지 않는 거고, 그게 첫째 잘못됐고, 두 번째는 5월 1일인가가 임대 기간이 만료돼요.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 시스템이 이제 우리 검증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얼마든지 그리고 조작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조작을 중국에서 했는데도 미국에서 한 걸로 그걸 또 위조하는 조작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사전선거 프로그램 시스템은 조작됐다고 단정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옆에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좌파 경향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 친구들이나 다 보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사람의 50%도 좌파 경향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50%도 안 된다고 많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결과가 나오냐 이 말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근데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전 투표한다고 해가지고 통에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선관위 자체가 한꺼번에 움직인다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치외법관 그것처럼 또 상임위원 뒤에 실행 총괄은요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여해주라고.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체크 앤 밸런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찍히면 하여간 어떻게라도 찍히면 국회의원 못하고 더 그냥 쫓겨나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실증적 데이터들이 나온 거를 이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사전선거운동 통계가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지역구는 4분의 1 토막인데 비례는 또 통합당을 그렇게 준 것도 이상하고 특정 지역 특히 수도권에는 사전선거가 관내가 있고 관내가 있는데 그 비율이 막 일정하게 수치값이 들어가서 결과가 똑같이 그 비율대로 나오는 데가 그게 여러 군데 63대 36인가 그걸로 딱 세팅이 됐잖아요. 세팅이요. 근데 그 바실레 TV의 그 조시아라는 친구가 그 친구가 아이가 넷있는 네 자녀의 아버지예요. 그 자기 사업을 자영업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는데 그걸 보고 이상해서 3일을 밤을 새면서 생각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잠이 와야 되는 3일을 못 잤으니까 자야 되는데 자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운동장에 가서 뛴 거예요. 막 밤중에 뛰면서 또 어두우니까 좀 불 있는 쪽으로 뛰면서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핸드폰으로 뭐를 이렇게 그 검색을 하다가 투표 몇 년 전에 그 개표기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연해 본 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개표기 조작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도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쪽에 5개가 예를 들어서 5표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가 이동하게끔
예. 시뮬레이션 넣어놓으면은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 10표가 될 땐 여기 2개 자동으로 예. 그렇게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예. 할 수 있대요 조작이.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전에는 예를 들어서 C 랭귀지든가 뭐 패스칼이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랭귀지를 가지고 했는데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네. 들어오면서는 이게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아.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어디 한 군데의 프로그램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필요할 때 그 메모리에다 끌어다 놓고 네. 그 프로그램 안에서 변수를 바꿔서 다른 걸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아이고 야. 그렇기 때문에 겉에서 디폴트는 1이라 정상이라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갑자기 이게 다른 모드로 싹 들어가 가지고 바꿔치기가 돼요. 네. 그러면 그거는 돌아갈 때 잡아야 되는데 아. 돌아갈 때 잡지 않으면 이미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잡기가 쉽지 않다. 그거는 거의 잡기가 거의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종로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조작값이라고 했더라고요. 네, 조작값. 네, 조작값인데 그 종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후보가 2개가 갈 거를 하나씩 빼서 예, 훔치는 거였어요. 그다음에는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 예, 수도권을 갖다가 3에다 딱 그 숫자를 넣으면 네. 왜냐하면 이게 소수점도 아니고 왜 3을 넣고 그러냐면 이 표는 정수회잖아요. 예. 예, 이거는 소수점이 없어. 예. 그냥 한 장, 2장, 3장, 4장이지 예. 한 장 반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수배로 됐으니까 몇 개 중에 하나 뺀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자바에서 돌아가는 것을 다른 데서 들어가서 그 변수를 탁 바꿔주면은 예. 그대로 그게 여기에서는 A라는 변수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1로 줬어요. 네. 근데 실제 돌아갈 때는 2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네. 돼요. 예. 예. 0으로 준 거를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와 가지고 2로 딱 바꿔치기 하면 예. 그게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것을 움직일 때 지금은 굉장히 발달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돌아가도 예. 이게 속도가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리기 한 다음에 이쪽에서 쉬는데 그걸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모니터에서 감시한다고 양쪽 보니까 여기하고 숫자가 똑같아. 이거는 얼마든지 디스플레이는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왜? 실제로 다른 디스플레이에다가 제가 화면을 보낼 수 있거든요. 제가 IBM에서 일할 때 그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쓰면은 한 50개 컴퓨터를 한꺼번에 써요. 남은 것까지 안 쓰는 시간에는 막 들어가서 쓰는데 네. 거기에서 써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조그맣게.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쭉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설계를 그러니까 했거든요. 조작된 건 사실 저쪽에 놓고 여기는 그냥 디스플레이는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게끔 하고 안에서는 저기서 조작이 된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겉에서는 모르고 이렇게 예, 볼 수 그러니까 있다는 사람이 그것을 찾을 수 없어요. 그거는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사전 투표가 이제 조작됐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문제는 이제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저 대표님 같은 월커슨 대표님 같은 분이 이 컴퓨터 공학자가 이거는 조작됐다고 하드디스크 소프트웨어를 갖다 놓고 분석을 하면 밝힐 수 있습니까? 조작을? 그러는 사람은 한국에 많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다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있다. 밝힐 수 있다. 한국 사람들 머리가 유태인보다 평균 IQ가 10이 높은데 유태인보다 그렇게 높아요? 그래요. 10이 높아요. 아 진짜요? 근데 왜 노벨상이 없느냐면 예. 간단해요. 예.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서 그래요. 아하.
서울대학교를 이해 가네. 아니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네. 내가 그 반일 데모 한다고 하고 나온 사람이야. 네. 더당에서 나온 사람인데 네. 그걸 하고 있어. 그래서 영감을 보고 딱 보니까 아니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나왔어. 아이 바이러스 연구나 좀 하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들어가긴 글로 들어갔고 학생운동만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는 하나도 안 한 거지. 이상한 공부만 한 거야. 막시즘, 뭐 주체 사상 이런 것만. 왜 그러냐면 그리고 저희 학교에도 네. 그 마르크스주의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눈독을 바로 눈치를 채니까 네. 몇 년 전부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말다는 때 쓸 때는 게 말에다가 기억을 쓰잖아요. 예. 막다. 예. 막다. 깨끗하다 이 뜻이잖아요. 예. 막시즘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그러네. 그런 이미지 그냥 브레인 와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거야. 것도 저쪽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왜 한국이 그렇게 그 주체사당이나 이런 거에서 넘어갔냐면 실제적으로 이거를 하는데 50년 걸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1970년도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평준화 한다고 제가 일기입니다. 뺑뺑이 돌렸어요. 뺑뺑이 일기예요, 제가. 저 때부터 뺑뺑입니다. 58개 때 제가. 그 전서부터일 거예요. 아니요. 전저는 중학교 뺑뺑이가 우리 2년 선배가 중학교 일기고 고등학교 뺑뺑이는 저희가 일기예요. 그런 거예요? 중학교 뺑뺑이가 2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뺑뺑이 돌려갖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공산주의가 문제가 되는 게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제가 전자공학도 하는 사람이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다 풀어야 돼요. 못 풀면 꿈에서도 나타나는 정도예요. 성격이 캐릭터가 이제. 그래가지고 반도체 설계할 때 못 푼 문제를 3일 동안 전혀 못 풀어준 거야. 하여튼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꿈에 나타나 버렸어요. 꿈에 한눈 꿈도 틀리지 않고 모는 중에 그때는 그렸는데 꿈에 다 그려버린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게 꿈에서 3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가서 딱 그걸 풀었는데 이게 눈에서 보이는 것처럼 풀었기 때문에 스캔 뜬 거 같이 맞죠? 그렇죠. 사진처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꼬불꼬불 그려야 되는데 척척척척척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다 되어버리는 거야. 아이고, 야. 머릿속에 다 들어갔으니까. 천재시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천재죠. IQ 검사를 하면은 저기 2% 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2% 상위 2% 아니지만 특히 머리라는 게 이제 분야별 있잖아요. 특히 컴퓨터라든지 이 회로라든지 요 능력으로 해서는 완전히 2%가 아니라 0.001%일 그러니까 수 있죠. IQ 테스트 할 때 그 멘사 레벨이 들어가는데 멘사에서도 그 보는 수학 그러니까 비주얼 매스매티션이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저는 프로그램을 딱 배우면 혼자 독학해서 배우면 딱 일주일 만에 그걸 다 배워가지고 컴파일러도 짜고 그런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다 풀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건데 실제 가서 30분 만에 가려는데 그거는 뇌에서는 1초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바로 움직이면 100년 할 일을 하루 8시간씩 100년 할 일을 달포면 끝나요. 달포 안에 완전히 다 끝낼 수 있어요. 뇌가 그렇게 빨라요. 근데 실제 그걸 왜 또 아냐면 저는 궁금하니까 경영학도 공부를 하고 이 박사 여기 인하대에서 박사 공부하면서도 경영학도 한 대여섯 과목 듣고 기업가 정신과 혁신에 대한 거 그 이론도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이론 중에 탑다운 방법이 있고 발음 앞 방법이 있는데 슈페터가 예. 얘기하는 그 예. 기업가 정신 예, 기업가 정신 중에 그 경영 방침이 위에서 명령해서 내려놓는 네. 거 있고 밑에서 올라가서 상신해 갖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텀 앞 방식이 좋다는 거는 미국에서 밝혔어요. 예. 근데 왠지는 못 밝혔어요. 아. 그것을 제가 다 밝혀가지고 그것도 밝히셨어. 리포트를 딱 냈더니 예. 경영학 교수님이 바로 A 플러스를 주더라고요. 아. 예. 왜냐면 내가 다 해봤으니까. 아. 그래서 경영학도 하고 또 의학 공부도 또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해부학서부터 뇌신경학, 면역학 전부 다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바이오 엔지니어링까지 그걸 하려고 이게 전자가 그 의료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연결하려고 맨 처음에 연구 시작한 게 무슨 칩이냐면 여기에다가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 인체 안에 칩을 집어넣고 통신하는 거를 저보고 시켰던 거예요. 그 뭐 영화에 막 나오는 건데.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다가 칩을 집어넣어 놓고 임플란테러블 칩이라고 해서 밑에다 집어넣고 네. 그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다 심어 놓고 그러니까 파킨스병이든가 그러지 않으면 간질의 발작이 일어날 때 그 전에 전조상상을 보고 신호를 줘서 그거를 좀 멈춰버릴 좀 맞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 있고 저같이 그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 눈을 인공 눈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요즘에 나오는 프로에서 그런 영화가 하나 나오죠. 인공눈 나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건 렌즈로 해서 끼었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이 속에다가 이 안구에다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유 대표님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이제 오버되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셔서 그 과학에 대해서 그런 그 선생님이 말하자면 실증 그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거 재밌겠네요.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저는 한국에 10년 전에 들어올 때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분이십니다 지금. 선교사님이시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으시니까 우리 또 모시도록 하고요. 하여튼 오늘의 결론은 이 컴퓨터 회로 하여튼 이런 설계자 최고 권위자의 이 벤자민 윌킨슨 대표님의 판단에 의하면 이번 사전 선거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충분히 밝힐 수 있다. 충분히 밝힐 수 있다는 거니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히 꼼짝 마라 이제 걸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희망을 우리 가집시다. 네 마치겠습니다.